예, 여러분, 2016년도 어느덧 5일이 이제 지났는데요. 작심 삼일인 그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만 해도 어느새 그렇습니다. 5일이나 지났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이분은 한 번 목표를 세우면은 꼭 이루고야만은 그런 대단한 도전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의 도전 정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네, 대단한 등반가이자 이제 탐험가 또 모험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손색이 없는 분 박정헌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악수 좀 한번 하시고요. 아유 이 손이 지금 히말라야에서 등산하시다가 네, 이제 동상이라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동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급속도로 냉종되는 거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도 이상의 이렇게 동상에 걸리게 된 거죠. 그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나게 된 거예요? 2005년 1월 16일 날에 촐라체라는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에서 남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800m 정도의 수직 고도를 가지고 있는 뭐 평균 경사도가 한 75도 정도 되니까요. 거기 저희가 이제 동계에 저희 후배와 같이 두 사람이 3박 4일 동안 초등을 하고 하산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크레바스라고 혹시 아시죠? 네,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네. 균열되어 있는 곳 있죠. 갈라진 예, 속으로 빠지는 거. 두 사람이 보통 이렇게 로프를 묶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는요. 건너온 다음에 후배에게 큰 크레바스 있으니까 조심해. 근데 그 순간 이미 후배는 크레바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근데 순식간에 저는 그 제동을 했는데도 뭐 한순간이도 우당탕탕하면서 딸려가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예, 예. 근데 저희가 한 23m 정도를 끌려갔더라고요. 제가. 왼쪽 갈비뼈 2개가 부러진 것 같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몸이 어떻게 변했다는 그랬을 게.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버팅겨야 되니까 이제 어깨가 탈골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5분 척추의 3분의 2가 함몰된 거죠. 왜냐하면 충격이 있으니까요. 네네. 23m를 뛰어내리는 후배를 어떻게 보면 가제트 팔로 이렇게 잡은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럴 때는 줄을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 없고. 때문에 네. 예. 뭐 대답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인기척이 있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한 2시간여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었던 아이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로프를 끊으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불렀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살아있다 그러면 상당히 기쁘고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동료가 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2시간 동안 크레바스 속에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거긴 지옥 같아요. 그리고 아주 단단한 블루 아이스라 그러죠. 네. 청빙으로 얼음 이렇게 속에 있는 얼음 거예요. 속에 있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있다면 이미 내 체온이 이 백에 의해서 다 빨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김이 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몸에서 김이 이 빙하에 의해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시 불렀죠. 무슨 일이 없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아유.
예, 그런 메아리가 들려왔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그런 상태에서 로프를 끊고 그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산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로프를 묶는 순간 개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라는 의미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추구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그 크레바스를 탈출할 수 있죠. 네. 탈출할 수 있었어요. 네, 기적과도 같은 거죠. 이제 다행히도 그때 얼음 덩어리 속에 이렇게 보통 이제 테라스가 하나씩 있거든요. 네. 불규칙한 빙하들이 하나씩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 테라스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더 다행이었던 건 제가 가지고 가지 말자는 장비가 있어요. 로프를 타고 오르는 장비가 있는데 네. 예, 그 장비를 식량을 가져가자 그랬는데 후배는 이미 살론맹이였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갔구나. 예, 등간기라는 장비를 배낭 속에 넣어뒀던 거죠. 오. 그리고 이제 제 배낭 속에 있던 보조 로프를 내려줘서 두 로프를 이용해서 예, 그 크레바스를 탈출할 수 있었죠. 그땐 뭐 아무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어떻게든지 탈출해야 되겠다. 등산의 역사가 250년 정도를 흘려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한 2번 정도 영국의 이제 사이먼과 예, 네. 뭐 이렇게 조심선 이런 여러 한 2경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산을 타다가 결국은 손가락을 다 잃으셨어요. 네. 그 등산 나 앞으로는 못 할 텐데 이런 절망감 같은 거 없으셨을까요? 예, 절망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저에게 이렇게 8손가락을 잃는다는 건 사실은 삶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16살 때부터 등산을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미 한 20년 동안 해오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면 20년 정도 되면 이제 프로페셔널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서야 겨우 산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했고 산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발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잃은 것과 동격이었어요. 어떻게 극복해내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했던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서야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히말라야 언저리를 돌아다녔죠. 뭔가 손가락 8개가 없는 이 상태에 살 수 있는 게 뭔가 없는가 해서 그러면서 찾아낸 게 히말라야 이 열기류를 이용해서 다시 제가 2004년도에 하늘에서 히말라야를 비행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너무 경치가 아름다웠던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하늘로 히말라야에서 한번 본다면 이건 내가 봤던 히말라야 또 다른 비경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러셨구나. 2011년도에 이제 KBS와 같이 6개월 동안 대장정에 히말라야 2,400km 실제로 오늘 3,200km의 비행을 하고 이 히말라야 산맥을 횡단하게 되는 거죠. 대단하세요. 이게 세계 최초라면서요? 예. 세계 최초. 뭐 세계 최초라기보다 이건 앞으로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던 죽음을 그럼요. 무릅쓴 이게 도전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땅에서 발을 띄는 순간부터 네. 땅에 발이 닿는 순간까지 한 번도 안전한 시간은 없어요. 그래요. 히말라야에서 비행이라는 건요. 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착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네. 우린 여기 운동장에 내릴 거다 이러면 착지점이 있지만 거긴 전혀 착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내릴 불확실성의 어떤 랜딩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죠. 심지어 어떤 때는 나무에 처박을 때도 있는 거고 심지어 어떤 때는 벽에 부닥칠 수도 있는 거고 방금 저희가 보았던 이 영상에서 나왔던 함영민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8개월 전에 히말라야에서 죽었어요. 아이고. 같이 저희가 히말라야를 횡단했지만. 네. 네. 근데 이 급변하는 이런 기류들을 인간이 읽을 수 없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쫙 바라본 히말라야의 장관은 어떻던가요? 그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이 카메라가 인간의 눈과 같은 카메라를 만들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행이라는 게 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의 눈과 같은 카메라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 눈으로 보는 히말라야는 어떤 영상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 대장님이 그 귀한 영상을 오늘 좀 공개를 해주시면서요. 네, 여기서 이카루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3부작으로
방송을 했었죠. 예, 그러면 저희도 예. 귀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데 조마조마해가지고 예, 어떻게 저리 멋진 영상들만 저렇게 모아 너무 멋지네요. 멋지기도 네. 하고 경이롭기도 한데 그렇죠. 저렇게 하고 어디에 착취하시고 또 어디서 날아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산 위에 정상에 도달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박을 할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산에 불시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에 이렇게 딱 히말라야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동네 반경에 있는 내가 하늘에서 착지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 왜냐하면 힌두에서는 산에 이 3억 3천 개의 신을 모시잖아요. 네. 근데 하늘에서 신이 떨어진 신이 거예요. 떨어져요. 예. 자기하고 다른 페이스와 자기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도시로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 하늘에서 신이 떨어진 거죠. 집에 맛있는 거 모든 바칠 걸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바치죠. 신께 바치는 거죠. 예. 예, 정말 경이롭죠. 근데 예, 2시간 후에면 경찰이 잡으러 와요. 그래서 그 산골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네.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보는 시야, 행복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여행에서 그 탐험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장님의 도전 정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패러글라이딩이 끝이 아니고 작년에 그 모든 무동력 수단을 이용을 해서 히말라야에 등정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그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횡단하면서 네. 이제 하늘에서 본 히말라야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에베레스트의 몰줄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뭐 K2는 어떻게 흘러가고, 그 만년설들이 흘러가는 이제 인도양으로 흘러가는 벵골만으로 흘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들, 그다음에 눈들은 어떻게 어떤 빙하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 전체적인 히말라야를 하늘에서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해 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럼 거기에 수많은 수단이 동원되는데 거기는 패러글라이드 비행도 있고, 그다음에 MTB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키로 히말라야 능선을 넘기도 하고, 그다음 카약으로 카약 같은 경우는 580km의 강을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하면 정말 이거 재미있겠다. 네. 6개월 동안 다시 히말라야를 다시 자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횡단을 했던 거죠. 그 제가 가수 강산혜 씨하고 엄청 친해요. 네. 강산혜 씨랑 비슷하게 닮으셨는데 니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왜 자꾸 그런 그 위험한 도전을 하세요? 내면의 어떤 힘이겠죠. 그리고 이제 산 정상에 서면 우리가 쉽게 산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2005년 1월 16일 날 리촐라체라는 산의 정상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제 미래의 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산의 정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산을 향한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정상에 서서 우리는 산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산을 발견하는 거죠. 아마 그게 도전의 의미겠죠. 네. 올해 또 꿈꾸는 또 다른 모험 어떤 게 있을까요? 8월부터 제주도 380km 섬을 포함해서 카약으로 제 두 손으로 저어서 솔로로 횡단을 했고요. 서해에서 동해까지 그리고 내년 8월 15일 날 이제 독도까지 카약으로 혼자 솔로로 네. 이제 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어떤 탐험의 세계를 보니까 정작 우리 것을 탐험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해안을 탐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때 내면적인 어떤 탐험을 좀 충족시켜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올해 세웠었고요. 아. 작년이죠. 작년에 세웠던 거고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그 히말라야에서 2번을 횡단한 이후에 이제 히말라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반이 히말라야였으니까요. 또 다른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히말라야 어떤 문화를 옮겨와서 저희가 진주에 히말라야 아트 갤러리라는 갤러리를 만들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학교를 저희가 지진 이후에 네. 이제 지어줬고 2군데 학교를 지원했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3,000명의 포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한 600클레 이상의 등산화를 갖다 줬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3,000개의 매트레스를 그네들에게 이제 갖다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악수 한번 다시 할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여러분. 우리 박정원 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올해는 말이죠. 제 자신을 좀 똑바로 이렇게 바라보는 탐험을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이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